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공식 발표했죠. 중국이 즉각 반발했어요. 언론이 떠들썩했고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핵잠수함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조선업에 몰려드는 서방 해군들이었죠.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보급함 정비를 따냈습니다. 영국 군함 리치먼드 수리 계약이 성사됐어요. 캐나다 초계함까지 한국으로 향했죠.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파이브 아이즈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세계 최강 정보 동맹입니다. 적성국 잠수함 추적, 위성 정보, 통신 감청까지 모든 군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네트워크죠. 한국은 이 동맹의 공식 회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해양 감시 기술, 잠수함 추적 시스템이 조용히 이 네트워크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정말 떨고 있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 미국 분석관이 대답했죠. 바로 그겁니다. 동중국해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 해군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증발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알렉산더 크로우입니다. 영국 출신이죠. 해군 정보 분석관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런던, 워싱턴, 캔버라. 세계 곳곳의 정보사령부를 거쳤습니다. 바다의 모든 소리를 듣고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잠수함 한 척이 움직이면 저는 그 진동을 읽었습니다. 해류가 바뀌면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새벽 2시 47분. 런던 해군정보국 지하 3층.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였죠. 크로우, 이거 봐.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모니터 12개가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패턴 붕괴. 추적 실패. 신호 소실.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스템 점검했어? 3번 했어. 문제 없어. 레이더는? 정상이야. 위성은? 작동 중이야. 그럼 왜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정말로 사라진 거야. 동중국해 전 구역에서 말이야.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2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던 소음 패턴. 중국 함정들의 엔진 소리, 잠수함의 스크류 진동, 해류와 부딪히는 선체의 울림.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긴급회의 소집됐어. 지금 당장 나토 합동작전실로 가. 저는 뛰었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계단을 올라갔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장성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죠. 크로우, 앉아. 영국 제독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황 보고해. 미국 제독이 말했죠. 3시간 전부터 중국 해군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전 구역에서 신호 소실. 핵잠수함 7척, 구축함 12척, 호위함 18척. 모두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예.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호주 장성이 물었습니다.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시스템 오류. 하지만 나토,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모든 정보망이 동시에 고장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둘째는 중국이 새로운 은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추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말이죠. 테이블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주먹으로 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핵잠이 태평양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오커스 기술 고문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이 최근 인공지능 기반 감시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이걸 우리 정보망에 연결하면 어떨까요? 한국. 회의실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한국이요?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입니까? 영국 장성이 물었습니다. 확인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고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 어둠을 뚫을 수 있을까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크로우. 오커스 기술 고문이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것 좀 보시죠. 그는 문서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표지에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AI 오션 리콘 시스템 버전 3.7. 코리아. 한국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예. 한국이 최근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감시 체계입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입니까?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복잡한 알고리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죠. 이건 뭡니까? 미세 잔향 분석 시스템입니다. 고문이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노이즈에서 극미량의 잔향만으로 잠수함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3년 9월. 동중국해 특정구역. 영국과 미국이 추적에 실패한 중국 잠수함 한 척.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그 잠수함의 경로를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검증됐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보시죠. 저는 문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포착한 패턴들, 우리가 놓친 신호들,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한 기록들. 이 시스템이 실전에 쓰인 적 있습니까? 한국 해군이 사용 중입니다. 정확도는 92%입니다. 92%?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7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고문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 조선소 기술과 연동돼 있습니다. 조선소요? 예. 한국 조선소가 잠수함을 만들며 축적한 데이터. 금속 진동, 소음 패턴, 해류 반응. 이 모든 게 인공지능 학습 기반이 됐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조선 기술이 감시 체계를 만든다? 말이 됩니까? 한국에선 가능했습니다. 고문은 차분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중심입니다. 잠수함 제작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들은 배를 만들며 배의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조선소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SK오션 플랜트. 이 조선소들이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협력했습니다. 조선 기술자들과 인공지능 연구진이 함께 작업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선업이 군사정보를 만든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이걸 두려워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고문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중국 내부정보 보고서입니다. 지난달 입수했죠. 저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중국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번역본이 옆에 있었죠. 한국 조선 기술은 우리 잠수함 은폐 전략의 최대 위협이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인공지능 시스템은 저주파 흔들림까지 포착한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까? 중국 국방부 내부 문건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한국 측에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십시오.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고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국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입니다. 몇몇 장성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감시 체계. 이걸 우리 정보망에 연결하면 중국 핵잠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기술로요? 미국 제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도 못 찾는데 한국이 찾는다고요? 가능합니다.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우리가 놓친 패턴들을 이미 여러 번 포착했습니다. 정확도는 92%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시스템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중국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내부 보고서입니다. 한국 기술이 자신들의 최대 위협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금 우리한텐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국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하십시오. 1시간 후. 우리는 한국 해군 연구진과 연결됐습니다. 시스템 연결 시작합니다. 화면에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 희미한 점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신호 포착. 한국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라졌던 중국 핵잠의 흔적. 한국 기술이 그걸 잡아낸 겁니다. 드디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자가 다시 보입니다. 연결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 한국 해군 연구진과 연결됐습니다. 기술진이 대답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분석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의 연구원이 보였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렉산더 크로우입니다. 김준혁입니다. 한국 해군정보연구소장입니다. 지금 상황은 급박합니다. 중국 핵잠 7척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받았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준혁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스템 연결 시작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17초 후 첫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7초. 우리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17초 만에 뭔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10, 9, 8.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 2, 1. B.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신호 포착.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동중국해 북위 31도. 동경 127도. 화면에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죠. 이게 중국 핵잠입니까? 가능성 87%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우리 시스템은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미세 잔향 분석입니다. 김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노이즈 속에 극미량의 저주파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이 그걸 포착했습니다. 저주파 흔들림이요? 잠수함이 움직이면 해류에 미세한 진동을 남깁니다. 인간은 감지 못하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동 경로 추적 가능합니까? 지금 계산 중입니다. 김준혁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해류 데이터, 소음 패턴, 잔향 분석을 종합합니다. 화면에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에서 시작된 선이 동쪽으로 뻗어나갔죠. 예상 이동 경로입니다. 정확도는 92%.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제독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3시간 동안 못 찾은 걸 17초 만에 찾았다고? 확인해 보시죠. 저는 냉정했습니다. 정찰기를 보내십시오. 저 좌표로 말입니다. 제독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P1 정찰기 출격. 동중국해 북위 31도로 이동하라. 예.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정찰기 도착했습니다. 레이더 스캔 시작.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정찰기 레이더 화면이 나타났죠. 그리고 점이 보였습니다. 표적 확인. 정찰기 조종사가 외쳤습니다. 중국 핵잠수함 확인. 한급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맞았어. 한국이 맞췄어. 장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정말로 찾아낸 겁니다. 김 소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6척도 찾을 수 있습니까? 시도하겠습니다. 김준혁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알고리즘이 미친 듯이 돌아갔죠. 2번째 신호 포착. 또 점이 나타났습니다. 3번째 신호 포착. 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4번째. 5번째. 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7척 전부 포착 완료. 김준혁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찾아 헤맨 중국 핵잠 7척. 한국이 1시간 만에 전부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입니다. 김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을 만듭니다. 금속 구조, 엔진 진동, 소음 패턴. 모든 걸 알죠. 그 지식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켰습니다. 그게 감시 체계가 된 겁니까? 배를 만드는 자가 배를 가장 잘 찾습니다. 김준혁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입니다. 잠수함을 만들며 쌓은 기술. 그게 정보체계로 진화한 겁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돌아봤습니다. 장성들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적이던 눈빛이 사라졌죠. 한국 시스템을 공식 채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찬성합니다. 미국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영국 제독도 찬성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 정보망에 편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김 소장님. 앞으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정보망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7개의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7초. 한국이 세계 군사 균형을 흔드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선 강국이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술로 전쟁의 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국 없이는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미국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요. 17초 만에 7척을 찾았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불편한 공기였죠.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 장성이 말했습니다. 우연이요? 정확도를 더 검증해봐야 합니다. 이미 92%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성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너무 정확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크로우. 호주 장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정보망이 한국 기술 없이는 작동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핵잠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한국이 찾아줬고요. 그런데 의존이 문제라고요? 하지만 뭡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말이죠. 정확도가 높다는 것.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긴급 보고 들어왔습니다. 참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중국 첩보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중국이 한국 감시 체계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문서 보여주시오. 참모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 국방부 내부 회의록입니다. 어제 입수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을 제3의 정보동맹 핵심 변수로 규정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군사 균형을 흔든다. 대응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이 한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국 장성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장성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한국 기술을 우리 체계에 통합합시다. 미국 제독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영국 장성이 반대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영국 조선업을 압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호주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잠수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편입니다. 회의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을 흡수하려 했습니다. 영국은 자국 산업을 걱정했습니다. 호주는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동맹이 경쟁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합시다. 한국은 우리가 막으려 해도 이미 너무 멀리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7개의 점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잡아낸 점들이었죠.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로서 한국 기술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신호 또 잡혔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말했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무인 잠수정입니다. 초저주파 진동을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무인 잠수정이요? 예. 우리 정보망엔 기록조차 없는 것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또다시 한국이 먼저 본 겁니다. 이동 경로 예측합니다. 김준혁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예상 경로였죠. 남중국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6시간 후입니다. 확실합니까? 97%입니다. 미국 분석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측이라고요?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저는 차분했습니다. 정찰기를 보내십시오. 6시간 후. 우리는 모두 화면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찰기가 예상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레이더 스캔 시작.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표적 확인. 조종사가 외쳤습니다. 중국 무인 잠수정 확인. 한국이 예측한 위치 그대로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완벽해. 한치 오차도 없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인공지능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미국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김 소장님.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합니까? 한국 조선 기술입니다. 김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금속 구조 진동을 억제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술로 쌓인 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 기반이 됐습니다.
조선 기술이 감시 정확도를 끌어올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배를 찾는 기술이 된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통찰이었습니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참모가 뛰어왔습니다. 하나오션의 국제정비 계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입니다. 모두 잠수함 정비를 한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해군이 조용히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문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잠수함 건조를 검토 중이랍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 말이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중국 핵잠 7척, 무인 잠수정 3대, 모두 한국 시스템이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는 중국 잠수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국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영국 장성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정보동맹에 사실상 편입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결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지역 강국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정보망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기술로 군사 균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경보. 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교란파 감지됐습니다. 기술진이 외쳤습니다. 몇 개입니까? 41개입니다. 인공소음원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화면이 온통 빨간 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자기 교란파도 감지됩니다. 7개입니다. 중국입니까? 확실합니다. 동중국해 전 구역에서 동시 발생했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오류 경고 떴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다고요? 김 소장님. 저는 화면을 통해 외쳤습니다. 지금 상황 보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김준혁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교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요? 패턴 인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2%까지 하락했습니다. 12%.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시스템들은요? 파이브 아이즈 정보망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0%입니다. 나토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세계 정보망이 다시 어둠 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만 12%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응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도하겠습니다. 김준혁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재학습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9분입니다. 9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분석 화면이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알고리즘이 재작성되고 있었죠. 교란파 분리 시작합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실루엣 분리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12%가 10%로 떨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합니다. 김준혁은 침착했습니다. 8%, 6%, 4%. 멈춰. 미국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이러다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믿어봅시다. 2%,
화면이 거의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B. 재학습 완료. 김준혁이 선언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4%, 7%, 13%, 18%.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환호했습니다. 23%에서 멈췄습니다. 안정화됐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짜 패턴이 너무 많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가짜 신호를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19개입니다. 진짜는 그중 하나뿐입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까? 시도하겠습니다. 김준혁이 다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미로야. 미국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못 찾아. 저도 순간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19개 중 하나. 어떻게 찾는다는 겁니까? 가짜 패턴 제거 시작합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화면에서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5개가 사라졌습니다. 4개가 남았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이 4개는 모두 실제처럼 보입니다. 확률은요? 각각 25%입니다. 동전 던지기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미세 잔향이 하나 더 감지됩니다. 어디입니까? 0.7% 수준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0.7%. 그게 진짜입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너무 미약합니다. 하지만 있긴 있습니까? 예.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걸 믿읍시다. 크로우. 미국 제독이 소리쳤습니다. 0.7%를 믿겠다고요? 미쳤습니까? 한국을 믿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소장님. 그 0.7%를 추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화면에 희미한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았죠. 이동 경로 계산합니다. 선이 천천히 그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경로입니까? 97% 확신합니다. 97%. 저는 그 숫자를 믿기로 했습니다. 정찰기 출격시키십시오. 저는 명령했습니다. 1시간 후. 표적 확인. 정찰기 조종사가 외쳤습니다. 중국 핵잠 확인. 한국이 마쳤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0.7이 진짜였어. 한국이 해냈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 불빛이 됐습니다. 최종 분석 시작합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0.7%. 이 극미량의 데이터로 다층 추적 알고리즘을 가동합니다.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도합니다. 화면에 복잡한 계산식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경로 분석 중입니다. 김준혁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4개의 가능 경로로 분리됩니다. 화면에 4개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김준혁이 멈췄습니다. 뭡니까? 이상합니다. 하나가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쪽이요? 러시아 보레이급 핵잠 작전 구역과 일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설마 미국 제독이 일어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작전을 한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중국 핵잠이 러시아 핵잠과 합류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잠수함 연합작전. 이건 새로운 전쟁의 서막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분석하십시오. 예. 김준혁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특이점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중국 핵잠이 데드존으로 들어갔습니다.
데드존이요? 파이브 아이즈가 3년 전부터 포기한 구역입니다. 추적 불가능 지역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구역은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으로도 안 됩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잔향, 해류, 마이크로 진동, 소음 반사값. 모든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데드존 지도화 시작합니다. 점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열, 백.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 어둠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 장성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가짜 경로 제거합니다. 김준혁이 계속 작업했습니다. 화면에서 선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19개 중 18개 제거 완료. 하나 남았습니까? 예. 이게 실제 경로입니다. 선 하나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확신한 구간입니다. 확률은요? 97%. 저는 떨렸습니다. 중국의 완벽한 전략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위치 계산 완료. 김준혁이 선언했습니다. 북위 42도, 동경 131도. 좌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확실합니까? 97% 확도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찰 자산 투입하십시오.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0분 후. 표적 확인. 정찰기가 외쳤습니다. 중국 핵잠 확인. 정확히 예측 위치에 있습니다. 회의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게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김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0.7%. 그 작은 흔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데드존을 밝혔습니다. 가짜 19개를 제거했습니다. 진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한국의 판단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정보전의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요격 작전 성공했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핵잠 추적 완료. 작전 계획 무산됐습니다. 회의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습니다. 한국 시스템 덕분에 중국의 작전을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국제군사보고서에 기록하겠습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코리안 인터벤션 석세스. 한국의 개입 성공. 그게 공식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긴급 보고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참모가 뛰어왔습니다. 하나오션의 계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입니다. 모두 잠수함 정비 사업을 한국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해군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연락 왔습니다. 잠수함 건조를 한국에 의뢰하겠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검토 중입니다. 한국 조선업이 사실상 나토 기술 허브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바다는 이제 한국을 거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긴급회의 소집됐습니다. 영국 장성이 말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한국 시스템의 상시 사용 여부입니다.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 없이는 태평양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동의합니다. 영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정보동맹의 제육의 벽입니다. 제육의 벽. 파이브 아이즈가 6이 된 겁니다. 공식 가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편입된 거죠. 한국 동맹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호주 대표가 말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파이브 아이즈 정보망에 상시 연결되는 겁니다. 중국 발표 들어왔습니다.
참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대외 경고문입니다. 저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영내 안정성을 해친다. 중국이 한국을 명시적으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도한 군사기술 확장을 경계한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패닉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비난하자 오히려 더 많은 나라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웃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한다는 건 한국이 강하다는 증거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중국 핵잠이 사라진 날. 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순간. 17초 만에 신호를 잡아낸 그 순간. 0.7%를 믿었던 그 결정. 모든 게 한국으로 연결됐습니다. 20년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작전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가 세계의 그림자를 이렇게까지 뒤집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의 침묵도, 교란도, 은폐도. 모든 게 한국 기술 앞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조선에서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정보로 세계를 지켰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를 집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관찰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조선, 인공지능, 정보, 군사력. 한국은 그 모든 교차점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닙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세계 질서의 중심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동쪽. 한국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직접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한국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바다는 한국을 거칩니다. 정보의 중심은 한국입니다. 미래의 질서는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제 20년 경력의 결론이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